안녕하세요. 황인태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석사 논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저의 연구 주제는 3D 패키지에 적용되어 있는 TSV에서 발생된 불량을 DNN을 통해 디텍하고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서는 메모리 시장의 트렌드와 요구사항, 이를 충족하기 위한 TSV라는 기술의 필요성,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품질 문제 해결을 위한 머신러닝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서는 TSV에서 발생되는 디펙에 대해 DNN 모델을 적용하고 디텍하고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안드린 DNN 모델에 대해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검증을 하고 검증된 DNN 모델을 타겟 어플리케이션인 HBM에 적용하여 모사 검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디스커션과 콘클루전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데이터와 관련이 있는 산업 분야에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모바일 디바이스, 텔레커뮤니케이션 등의 연평균 성장률이 작게는 15%에서 32%에 이르기까지 큰 폭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데이터의 연산과 저장을 담당하고 있는 메모리가 있으며 이 시장 또한 큰 폭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메모리 시장은 퍼포먼스의 향상과 스몰 폼팩터에 대한 니즈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메모리의 덴시티와 스피드의 향상 및 프로덕트 자체의 소형화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요구 수준은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메모리의 현재 수준인 회색 선을 훨씬 상회하는 상황입니다. 메모리 시장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메모리 회사들은 웨이퍼 측면에서 스케일링이라고 부르는 웨이퍼의 테크노드를 줄이거나 패키지 측면에서 공정 기술을 발전시켜 동일한 면적 안에 더 많은 다이를 스택함으로써 시장의 니즈에 대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정 능력의 한계로 인해 웨이퍼의 스케일링이 세츄레이션 되어 있고 컨벤셔널한 패키지의 공정 능력 또한 물리적인 한계에 봉착하여 있습니다. 패키지 측면에서의 공정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루 실리콘 비아, 즉 TSV라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TSV라는 기술은 웨이퍼상에 홀을 뚫고 이를 카파로 채운 형태로 이를 이용하여 다이와 외부의 인터커넥션을 형성하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골드와이어를 통해 인터커넥션을 형성하는 방식과는 달리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다이 투 다이를 수직으로 연결해 줌으로써 스몰 폼팩터 및 하이 밴드위스 그리고 더 나은 정기적인 특성 등의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TSV라는 기술이 적용된 대표적인 제품인 HBM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BM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의 약어이며 TSV 기술을 이용하여 D램을 수직적으로 연결한 구조를 가집니다. TSV 적용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TSV 적용에 따른 장점인 스몰 폼팩터, 하이 밴드위스, 정기적인 특성 향상 등의 장점을 모두 가진 제품입니다. 지금까지는 TSV 적용에 따른 장점과 개발 트렌드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처럼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소개를 드린 TSV도 점차적으로 공정 능력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퍼포먼스의 향상을 위해 대표적으로 TSV와 범프의 피치가 줄어들고 있고 다이 투 다이의 갭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 공정 불량의 리스크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TSV의 디펙이 증가함으로써 메모리 업체의 가격 경쟁력의 지표인 일드와 프로덕트 자체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다이 일드의 경우 TSV 개수가 늘어나고 TSV 디펙 레이트가 200ppm 증가하게 되면 다이 자체의 일드는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TSV 내에 디펙이 발생되는 경우 다이 자체의 어떤 파워 컨섬션, 레이턴시가 늘어나게 되고
채널 이피션시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프로세스가 고도화될수록 디펙의 발생 빈도가 증가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디펙의 예는 다음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TSV의 다이아미터가 줄어듦에 따라 TSV 내에 보이드 분량의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TSV와 범프의 경계면의 딜라미네이션 분량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범프 자체의 사이즈도 줄어듦에 따라 범프 간 크랙 분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펙의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펙의 디텍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디펙 디텍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현재 어떤 방식으로 디펙을 분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리미테이션도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방법은 크게 파괴 분석과 비파괴 분석으로 나눌 수 있으며, 먼저 파괴 분석은 말 그대로 제품을 물리적으로 그라인딩하여, 즉 잘라서 스코프나 어떤 셈을 통해서 분량을 찾는 방법입니다. 특징으로는 나노스케일부터 마이크로스케일까지 거의 모든 분량의 형태를 찾을 수 있지만, 하나를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파괴 분석법인 3D CT 엑스레이는 엑스레이의 특성을 이용하여 물리적인 파괴 없이 외부에서 TSV 분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파괴 분석과는 달리 스로풋이 높지만 디텍할 수 있는 디펙트가 최소 10마이크로 또는 20마이크로 이상 되어야 된다는 리미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석 방법의 한계인 시간적 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메모리 회사들은 머신러닝을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웨이퍼의 맵 패턴에 대한 클러스터링을 진행하거나 불량 스크린 이미지에 대해서 일일이 사람이 판단하지 않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리딕션 기법을 적용하여 다이의 특성 수준을 예측하고 있고, 여기에서 적용되는 머신러닝 기법의 중요 포인트는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결과를 도출해내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 DNN은 블랙박스라고 불리우는 히든 레이어를 이용하여 인풋과 아웃풋의 복잡하고 넌리니어한 관계를 풀어내는 특징을 가집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아웃풋을 도출해내는 특징을 가진 DNN을 적용하여 디펙을 디텍션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리비어스 워크로는 오픈과 숏 분량에 대한 비파괴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TSV로 연결된 데이지 체인 구조에 대해 S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분량을 디텍션하는 연구입니다. 하지만 분량의 유형이 인터커넥션이 완전히 오픈되거나 숏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디텍션이 가능하다는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다른 프리비어스 워크로는 분량을 디텍션하는데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한 연구가 있는데, 이 또한 오픈과 숏 분량만을 디텍할 수 있으며 머신러닝을 통한 클래시피케이션도 두 가지 타입만 할 수 있는 리미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서치 모티베이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기술의 트렌드가 TSV로 전환이 되고 있고, 공정 난이도가 올라감에 따라 분량 발생 빈도도 함께 올라가고 있어 품질 확보를 위한 분량 디텍션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의 분량 디텍션 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DNN 기반의 분량 디텍션 메소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DNN 기반의 디펙 디텍션과 클래시피케이션 메소드에 대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의 전체적인 컨셉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획득한 S 파라미터를 분석 및 가공하여 인풋 데이터로 사용하게 됩니다. 인풋된 데이터는 두 개의 DNN 모델을 거쳐 각각의 아웃풋으로 디펙을 디텍션하고 클래시피케이션하는 컨셉의 연구입니다. 먼저 디펙 디텍션을 위한 DNN 모델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데이터로는 각각 TSV별로 디펙이 존재하는 구조에 대해
3D EM 시뮬레이션을 통해 S 파라미터인 리턴 로스 값을 뽑아서 인풋 데이터로 사용하였습니다. 리턴 로스는 0.02GHz부터 20GHz까지 수입을 하여 0.02GHz 단위로 추출하여 적용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DNN 모델을 학습시켜 최종적으로는 어느 위치에 TSV에 디펙이 있는가를 아웃풋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펙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DNN 모델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데이터로는 TSV 내에 위치한 디펙의 크기, 즉 디펙의 레이시오별로 3D EM 시뮬레이션을 통해 리턴 로스인 S11을 뽑아서 인풋 데이터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인풋 데이터의 형태는 앞서 말씀드린 디펙 디텍션 모델과 동일하게 0.02부터 20GHz까지 수입하여 추출한 리턴 로스 값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DNN 모델을 학습시키고 최종적으로 디펙 레이시오가 얼마나 되는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앞서 제안드린 메소드에 대한 오버롤 플로우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플로우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DNN 모델에 적용할 인풋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먼저 TSV 구조에 대한 디자인 파라미터를 선정하고 해당 디자인 파라미터를 적용하여 3D EM 시뮬레이션 툴인 HFSS를 이용하여 각각의 디펙 포인트와 디펙 레이시오 구조에 대한 S 파라미터를 추출합니다. 추출한 데이터의 70%를 라벨링하여 DNN 모델을 학습시키고 최종적으로 옵티마이즈된 DNN 모델에 라벨링 되지 않은, 즉 디펙 정보가 없는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여 디펙의 포인트와 레이시오를 클래시피케이션 하게 됩니다. 앞서 제안한 프로포즈드 메소드에 대해 전체적인 플로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각 단계별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드린 S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디펙 여부를 디텍션하고 클래시피케이션하는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SV 채널 내에 디펙이 존재할 때 인풋 전압 대비 리플렉션된 전압비인 리턴스 값이 변하게 되는데, 이를 이용하여 어떤 디펙을 디텍션하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적용을 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디펙의 포인트를 디텍션하는 방법에 대한 페이지입니다. 오른쪽의 크로스 섹셔널 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TSV별로 서로 다른 위치에 디펙이 존재할 때 그에 대한 프리퀀시 도메인상의 리턴 로스인 S11의 값은 왼쪽의 그래프와 같이 리플렉션 코에피션스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S11 값을 가지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디펙 레이시오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려는 방법에 대한 페이지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TSV 내에 서로 다른 수준의 디펙이 존재할 때 그에 대한 프리퀀시 도메인상 리턴 로스인 S11의 값은 왼쪽 그래프와 같이 디펙으로 인한 레지스턴스와 인덕턴스의 차이로 서로 다른 S11 값을 가지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디펙 레이시오에 대한 정의는 디펙이 존재하는 TSV의 카파 볼륨 대비 디펙의 볼륨의 비로 정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데이터 제너레이션에 대한 전체적인 플로우를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TSV 디자인 파라미터를 디파인하고 디파인한 디자인 파라미터를 적용하여 3D EM 시뮬레이터인 HFSS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디펙을 디텍션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각각의 구조에 대해 리턴 로스 값을 추출하여 데이터를 확보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풋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DNN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입니다. 트레이닝 프로세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일련의 반복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스 펑션 L세타X는 DNN 모델을 통해 계산된 값인 y와 실제 정답 값인 y hat과의 차이를 계산하고 평균을 취한 값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로스 펑션의 값을 최소화하기 위해 PPT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큰 관점에서는 이제 포워드 프로파게이션과 백 프로파게이션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풋 데이터셋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1000개의 프리퀀시 지점에서 추출한 리턴로스 값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트레이닝 과정 중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은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시작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라벨의 확률 분포인 y까지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y는 f세타 x로 표현하였으며 여기서 세타는 뉴럴넷에 있는 모든 웨이트들의 벡터를 나타냅니다. 즉 f세타 x는 각 레이어에 위치한 모든 노드와 웨이트를 순차적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각 레이어별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하여 반복적으로 계산한 예측값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레이닝 과정 중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프로파게이션은 그레디언 디센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미니멈 로스 펑션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세타를 최적화해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스 펑션을 뉴럴넷의 웨이트인 세타로 벡터 미분하여 그레디언트를 구한 후 이를 러닝 레이트를 곱해서 빼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포워드 프로파게이션과 백 프로파게이션의 반복적인 이터레이션을 진행하여 뉴럴넷을 통해 계산된 로스 펑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세타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DNN 모델의 결과값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인 하이퍼파라미터에 대한 튜닝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NN 모델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하이퍼파라미터들이 있으며 가장 좋은 성능, 즉 가장 높은 클래시피케이션 어쿠레시를 가지는 최적 조합을 검증을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프로포즈드 메소드에 대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분석 방법은 먼저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디펙 유형별 S 파라미터를 추출하고 이를 분석하여 디펙 포인트와 디펙 레이시오를 판별해 줍니다. 이후 가공된 데이터인 라벨드 데이터를 이용하여 DNN 모델을 학습시켜 최적의 디펙 분석 모델을 구성해 줍니다. 최종적으로는 디펙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의 S 파라미터를 최적화된 DNN 모델에 인풋시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디펙의 포인트와 레이시오를 판별할 수 있을지를 검증하는 연구입니다. 다음은 제가 제안한 메소드에 대한 장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일 구조에서 발생된 불량에 대해서는 트레이닝된 DNN 모델을 통해 추가적인 시뮬레이션 없이 디펙을 판별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피지컬한 분석 방법과는 달리 S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디펙을 디텍션하고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의 컨벤셔널한 빅파게 분석 방법으로는 디텍할 수 없는 어떤 보이드 불량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제안한 메소드에 대한 검증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증을 위해 적용한 디자인 파라미터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총 4개의 TSV가 데이지 체인 형태로 이루어진 구조로 총 12개의 디자인 파라미터를 디파인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제너레이션을 위한 시뮬레이션의 셋업 조건입니다. 디펙의 레이시오는 5%에서 50%까지 총 10가지로 선정을 하였으며 디펙의 포인트도 각 TSV별로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디펙 포인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 결과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TSV별로 위치한 디펙에 대해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통해 구분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디펙의 위치가 인풋 포트에서 멀어질수록 리플렉션 되는 시그널이 더 높은 인덕턴스 값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디펙 레이시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 결과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디펙 레이시오별로 리턴 로스 값의 차이로 인해 구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디펙 레이시오가 커질수록 TSV 채널의 레지스턴스와 인덕턴스가 커짐에 따라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리턴 로스의 값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앞서 제너레이션한 데이터를 DNN 모델에 적용하여
최적의 결과값을 도출하기 위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제안한 DNN 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하이퍼 파라미터는 액티베이션 펑션과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의 조합별 반복 검증을 통해 액티베이션 펑션의 종류 중 하나인 렐루와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종류 중의 하나인 BLFGS가 가장 높은 어큐러시를 보임을 튜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선정된 옵티멀 하이퍼 파라미터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복 검증을 통해 히든 레이어는 총 3개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노드는 500, 500, 50개를 적용하였습니다. 트레이닝을 통해 총 100개의 데이터셋을 구성하였으며 이터레이션은 총 3만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제안한 메소드를 적용하여 디펙트 포인트에 대한 검증 결과입니다. 테스트셋은 총 31개로 구성하였으며 31개의 디펙트 포인트에 대해 100%의 정확도로 디텍션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타임 측면에서도 3D EM 시뮬레이션을 통한 방법은 1시간 8분이 소요되는 데 비해 제안한 방법을 통해서는 1분 7초가 소요되어 분석 시간이 약 98.4%가 단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한 메소드를 적용하여 디펙트 레이시오에 대한 최종 검증한 결과입니다. 테스트셋은 동일하게 31개로 구성하였으며 31개의 디펙트 레이시오에 대해 100%의 정확도로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분석 시간 측면에서도 시뮬레이션을 통한 방법은 약 3시간이 소요되는 데 비해 제안한 방법을 통해서는 1분 38초가 소요되어 분석 시간이 99.2% 단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검증 결과에 대한 서머리입니다. 총 4개의 TSV로 구성된 데이지 체인에 대해 제안한 메소드를 적용하여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S파라미터 분석을 통해 디펙의 디텍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 및 제안한 DNN 분석 방법 모두 100%의 분석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시뮬레이션 분석 방법 대비 제안한 DNN 분석 방법이 약 98% 이상의 분석 시간이 단축됨을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제안한 메소드를 타겟 어플리케이션 구조에 적용하여 검증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겟 어플리케이션은 HBM2와 HBM3로 선정을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HBM2 구조인 A스택을 모사하여 8개의 TSV로 구성된 데이지 체인을 적용하였습니다. 디펙트 레이시오는 기존과 동일하게 총 10가지로 구분하였으며 디펙트 포인트는 TSV 개수에 맞춰 8개로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 결과입니다. 디펙트 포인트와 디펙트 레이시오 모두 시뮬레이션으로 추출한 S파라미터를 이용하여 프리퀀시 도메인상 리토노스 값을 통한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검증 결과와 유사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채널 랭스가 길어져 디펙트 유형별 리토노스 값의 차이가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하였습니다. 옵티멀 하이퍼 파라미터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검증을 통해 선정한 최적 하이퍼 파라미터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디펙트 포인트 증가에 따른 아웃풋 노드의 개수를 8개로 변경하였습니다. 타겟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제안한 메소드를 적용하여 디펙트 포인트를 검증한 결과입니다. 테스트셋은 총 58개로 구성하였으며 58개의 디펙트 포인트에 대해 100%의 정확도로 디텍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분석 시간 측면에서도 시뮬레이션을 통한 방법은 2시간 21분이 소요되는 데 비해 제안한 방법을 통해서는 1분 21초가 소요되어 분석 시간이 약 99% 정도 단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디펙트 레이시오에 대한 검증 결과입니다. 테스트셋은 동일하게 58개로 구성하였으며 58개의 디펙트 레이시오에 대해 100%의 정확도로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분석 시간 측면에서도 시뮬레이션을 통한 방법은 약 6시간 31분이 소요되는 데에 비해
제한한 방법을 통해서는 2분 3초가 소요되어 분석 시간이 99.5% 정도 단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HBM3 구조인 12 스택을 모사하여 12개의 TSV로 구성된 데이지 체인 구조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디펙 레이시오는 기존과 동일하게 총 10가지로 구분하였으며 디펙 포인트는 TSV 개수에 맞춰서 12개로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 결과입니다. 디펙 포인트와 디펙 레이시오 모두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2스택 역시 기존 검증 결과와 유사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구조가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디펙 유형별 리턴 로스 값의 차이가 더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하였습니다. 옵티멀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습니다. 디펙 포인트 증가에 따른 아웃풋 노드의 개수를 12개로 변경하였습니다. 타겟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제한한 메소드를 적용하여 디펙 포인트를 검증한 결과입니다. 테스트셋은 총 87개로 구성하였으며 87개의 디펙 포인트에 대해 100%의 정확도로 디텍션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분석 시간 측면에서도 시뮬레이션을 통한 방법은 3시간 51분이 소요되는 데 비해 제한한 방법을 통해서는 1분 38초가 소요되어 분석 시간이 약 99.3% 정도 단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디펙 레이시오에 대한 검증 결과입니다. 테스트셋은 동일하게 87개로 구성하였으며 87개의 디펙 레이시오에 대해서도 100%의 정확도로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분석 시간 측면에서도 시뮬레이션은 9시간 43분이 소요되는 데 비해 제한한 방법에 대해서는 2분 13초가 소요되어 분석 시간이 약 99.6% 정도 단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타겟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검증 결과 서머리입니다. 8개와 12개의 TSV로 구성된 데이지 체인에 대해 각각 제한한 메소드를 적용하여 검증해 보았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S파라미터 분석을 통해 타겟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어떤 디펙의 디텍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 및 제한한 DNN 분석 방법 모두 100%의 분석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분석 방법 대비 제한한 DNN 분석 방법이 약 99% 이상의 분석 시간이 단축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시뮬레이션 분석 방법은 스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분석 시간도 동일하게 늘어나는 데 비해 제한한 DNA 분석 방법은 스택이 많아져도 분석 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복잡한 구조의 분석에 더 용이하다는 장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연구에 대한 컨클루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연구의 키 오리지널리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TSV 분량에 대해 DNN을 적용하여 디펙을 디텍션하고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메소드를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S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비파계 분석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존의 분석 방법 대비 빠르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한 메소드를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본 연구의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포텐셜 디펙트 디텍션 및 클래시피케이션 메소드에 제안을 하였습니다. 기존 분석 방법으로는 디텍션할 수 없는 포텐셜 디펙인 보이드에 대해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100%의 정확도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분석 방법 대비 90% 이상의 분석 시간 단축이 가능함을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석사 논문 연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